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수석입학사정관 손선열입니다. 경북대학교 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전략 설명 자료는 입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과 자료를 함께 보신다면 경북대학교 입시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기 전형에 대해서는 시간과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명드리는 내용은 경북대학교 입학의 관점으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타 대학의 방향 및 관점은 우리 대학과 다를 수 있으니 설명드리는 내용을 모든 대학으로 일반화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대학 입시 안내에 앞서 경북대학교에 대하여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크게 대구광역시 소재 단과대학과 경북 상주시 소재 단과대학으로 구분되며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학제를 운영하는 하나의 대학입니다. 대구 소재 단과대학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KTX, SRT, 고속버스, 공항 등에 20분 이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변에 핫플레이스가 많아 데이트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상주 소재 단과대학은 학교 바로 앞 버스 시외터미널이 있어 자동차로 서울에서 2시간, 대구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2021년도 더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순위에서 국립대 1위, 세계 54위 및 국내 2위를 차지한 영향력 있는 대학이며 졸업생들의 취업 역량을 평가하는 2020 QS 대학 취업 능력 랭킹에서 국립대 1위와 대학의 연구력을 평가하는 세계대학 학술 순위에서 국립대 1위를 차지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앞에서 보신 대학의 위상과 경쟁력은 졸업 후에도 취업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학교 브랜드 평판 7위, 대한민국 100대 기업 CEO 배출 7위, 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10위로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대학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대기업 취업자 수 2014명, 공공기관 취업자 수 1882명으로 한 번에 안정된 좋은 일자리로 나가고 있으며 유지 취업률에서도 91.6%로 국립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전과제도, 융합전공 확대,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등 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경북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대입 전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학 모집 인원은 5,032명으로 수시 65.6%, 정시 34.4%로 2021학년도에 비해서 정시 모집을 1.1%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는 수시 모집 66.7%, 정시 모집 33.3%를 실제 모집하였으나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미충족 등의 사유로 2월 된 인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학자 비율로는 최종 수시 55.5%, 정시 44.5%가 되었습니다. 2022학년도도 수능 최저 미충족 등의 사유로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으로 2월 될 인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최종 수시 모집 60%, 정시 모집 40%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학년도는 2021학년도의 수시 모집과 비교하여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과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 서류에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였고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은 지역인재, 영농창업인재,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모바일 과학인재 전형 등이며 다만 의예과의 경우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는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축소한 이유는 수험생의 부담 완화와 면접으로 인한 당락 변경률이 낮은 점, 또한 2022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에서 전화 충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가 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면접의 실효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면접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논술보다는 낮은 기준이지만 최소한의 학업 역량 검증을 위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하고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의 변화에서는 학생부 종합의 농어촌 학생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의 인원을 226명에서 367명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북대학교 입학의 문턱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해당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예년보다 훨씬 더 입학하기 쉬워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많은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은 교육부의 논술 축소 정책에 따라 772명에서 472명으로 300명을 축소하였고, 약학대학은 올해부터 대학 신입학 모집을 실시하여 수시 모집 28명, 정시 모집 5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일관 합산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성적 30%를 일관 합산하여 반영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과 단계별 전형 두 가지의 선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서류평가 100%로 일괄 합산 선발하는 일반 학생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등이 있으며,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적용하여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형으로는 지역인재 전형,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 등이 있으며, 대부분 학과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모바일 공학 전공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통과 후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슬라이드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은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3회 복수 지원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중 각각 한 개씩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은 학생부 종합 전형 내 세부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의 사례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만 의예과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면접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서 의예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포함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예시 2의 사례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각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 2022학년도의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진학 예정 고3 학생 수는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 6만 2천 명이 줄어들었고,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는 5만 2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22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고3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전체 학생 수인 모수, 즉 분모가 줄어들게 되면 상대 비율의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율과 학생부 교과 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경북대학교 2020-2021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의 교과 성적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의 경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2학년도 수능 개편에 따라 치른 고3 첫 3월 모의고사 결과 문이과 통합 등급으로 산출된 수학 영역 1등급에서 문과 학생이 8%, 이과 학생이 92%를 차지함에 따라 문과 학생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지원할 인문계열 학과들의 교과 등급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반면 이과계열 학과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다소 유리함이 생겼지만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의 신입학 모집이 1743명 선발로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정도를 제외한 공과대학, 자연과학 등의 단과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의 교과 등급이 다소 하락할 경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2019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그 대학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경북대학교를 포함한 국가거점 공립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등급의 합격선은 문과, 이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락할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시 모집의 각 전형의 특징과 전형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999명이고 2021학년도의 경쟁률은 7.7대 1이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율은 34.4%였으며 경쟁률에 수능 최저 통과율을 적용한 실질 경쟁률은 2.6대 1로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100%이며 학생부 반영 방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으며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부 반영 방법은 교과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은 과목별 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능 체제 개편, 입시 환경의 변화, 대학 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율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예측해보기 위하여 모의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모의실험의 결과는 2022학년도 수능 실제 결과 및 지원자, 입시 환경 변화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수능 최저 기준 통과율 변화 예측 모의실험입니다. 모의실험 데이터는 경북대학교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지원자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021학년도와 변화된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인 모의고사 수능 수학 선택별 등급 비율에 따른 변화를 적용하여 2021학년도 지원자의 수능 데이터에서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수능 수학 등급을 재산출하였습니다. 수학 이외의 국어, 영어, 탐구 과목의 등급 비율은 2021학년도의 수능 결과와 2022학년도 수능 결과는 같다고 가정하고 모의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의 인문계열 단과대학의 수능 최저 통과율은 2021학년도 37.9%에서 2022학년도 30.2%로 낮아진 결과를 보였고 자연계열 단과대학은 2021학년도 30.5%에서 2022학년도 36.4%로 높아진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주 소재 단과대학의 경우 33.3%에서 36.1%로 조금 높아진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 인문계열 단과대학의 수능 최저 통과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 약화로 교과 등급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부터 각 학과별 세부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대학의 영어영문학과의 예로 그래프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2021학년도에 실제 지원했던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2021학년도 실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인원수입니다. 영어영문학과의 두 막대 그래프의 높이 비율을 보시면 지원자 대비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의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파란색 동그라미는 2021학년도에 실제 모집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는 2021학년도 최종 추합까지 합격한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보시면 모집 인원 대비 합격 인원이 2배 정도, 높이 차이로 보시면 2배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집 인원만큼의 추가 합격 인원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합격 인원인 빨간색 동그라미와 최저 통과한 인원인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높이가 비슷한 인원 정도로 보이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최저 통과만 합격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과의 그래프도 전체적으로 천천히 한번 보신다면 모집 인원 대비 어느 정도의 인원이 수능 최저를 통과했고, 수능 최저를 통과한 인원 중 얼마나 추가 합격 대상자가 되었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형태의 그래프지만 앞서 보신 4가지 지표 중 수능 최저 통과 인원 기준을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을 모의 실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앞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빨간색 막대 그래프와 뒤에 빗금친 분홍색 막대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학년도 수능 과학 과목에 따른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인원이 조금 줄어든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죠. 영어 영문학과를 다시 한번 보시면 2021학년도 충원을 포함한 합격 인원과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모의실험 인원의 차가 매우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2021학년도에 합격한 전체 인원수하고 2022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하는 인원수 자체가 매우 더 좁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2022학년도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2021학년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문학과와 노문학과를 보시면 2021학년도 합격한 인원보다 2022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자체가 더 적습니다. 즉 수능 최저만 통과한다면 모두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학과들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앞으로 그래프 보는 방식은 계속 동일하니 특징적인 학과들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기 높은 경제통상학부와 경영학부지만 2021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인원과 2021학년도 충원을 포함한 최종 합격 인원의 높이가 동일합니다. 즉 수능 최저만 통과했으면 모두 합격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한 그래프입니다. 경제통상학부와 경영학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최저 통과 예상 인원보다 2021학년도에 합격한 인원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만 통과한다면 2022학년도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 외에 사회과학대학을 한번 보시면 2021학년도보다 2022학년도에 사회과학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2학년도 모의실험 결과
사회과학대학의 정치외교학과, 지리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등 같은 경우도 경제통상학부나 경영과 같이 수능 최저만 통과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범대학의 인문체능계열과 행정학부 인문사회자율전공입니다. 불호교육과와 인문사회자율전공은 수능 최저 통과 인원과 최종 합격한 인원의 높이가 동일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수능 최저만 통과했으면 모두 합격한 사례를 보이는 학과들입니다. 인문사회자율전공은 2022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예상 인원과 비교해 본다면 2021학년도 합격 인원보다 더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범대학과 행정학부는 2021학년도보다 2022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완화한 영향으로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의 인원은 2021학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국어교육과를 한번 보시면 2021학년도보다 2022학년도의 그래프가 조금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과도 보겠습니다. 지리학과도 보시면 지리학과도 보시면 일반사회 교육학과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사범대학은 좀 더 완화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연계열 학과들입니다. 자연과학대학과 사범대학의 자연계열 학과들 먼저 보겠습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등은 2021학년도에 수능 최저 기준만 통과했다면 모두 합격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학과와 동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모의실험 결과에서 2021학년도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1, 2022. 자연계열 학과들은 조금씩 더 통과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2022학년도도 교과 등급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통과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학과의 사례, 화학과의 사례, 지구과학 교육과의 사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과대학입니다. 기계공학부와 건축학 전공, 선물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2021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인원과 2021학년도 충원을 포함한 합격 인원의 높이가 동일합니다. 즉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모두 합격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외의 학과들도 그래프를 볼 때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수능 최저 통과가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 모의실험 결과에서는 2021학년도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통과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생활과학대학입니다. 이 단과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학과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해도 불합격하는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합격한 인원하고 수능 최저 통과한 이만큼의 많은 인원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통과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등급에서도 충분한 성적을 보여야 합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2021학년도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조금 더 많이 통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통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의학과, 간호학과, IT대학, 자연과학 자율전공입니다. 이 학과들은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도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과해도 이만큼 불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등급에서도 예년 합격선을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모의 실험 결과에서 2021학년도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 인원이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치의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의과는 2022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이 2021학년도 대비해서는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모집 인원 자체도 줄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치의과는 합격선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주에 소재한 생태환경대학은 말특수동물학과를 제외하고는 2021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인원과 2021학년도 충원을 포함한 합격 인원 높이가 동일하거나 모집 인원보다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한다면 모두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모의 실험 결과를 포함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22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인원보다 2021학년도 합격 인원이 훨씬 더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수능 최저를 강화했기 때문에 2021보다 2022에서 수능 최저 통과한 인원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하면 모두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은 2021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인원이 2021학년도 모집 인원보다 더 작았던 경우도 많았으며 2021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했다면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과학기술대학은 2022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다소 완화하였지만 그래도 2022학년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한다면 거의 합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교해 보시면 수능 최저는 과학기술대학은 조금 더 통과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인문계열 입학자의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과와 관계없이 교과 성적 순서대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가로축은 입학자 개개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로축은 교과 등급을 나타내는 것인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낮은 등급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2019학년도와 비교하여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입학자 성적은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2021학년도의 경우 입학자 중 합격선이 매우 낮은 이상치가 다수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합격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인데 2022학년도의 경우 이러한 이상치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학자의 전체 평균 성적은 2.02등급에서 2.55등급으로 하락하였고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학과의 경우 교과 전형이라도 교과 성적이 낮은 경우도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앞서 살펴본 수능 최저 통과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22학년도는 수능 최저 통과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수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의 확대 등의 상황에 따라서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은 2021학년도보다 조금 더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입니다. 2019학년도와 비교하여 2021학년도도 성적이 인문계열보다 폭은 작지만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학자 전체 평균 성적은 2.06등급에서 2.29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2022학년도 자연계열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입학자 성적은 수능 수학 통합 등급에 따른 이과의 강세와 약학대학의 신입생 모집과 수도권 대학의 교과 전형 확대 등에 따른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
최근 3년간 결과 대비 대체적으로 조금 하향 또는 비슷한 수준의 합격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학자 성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2021학년도 입학자의 성적이 자세히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먼저 현재 고3 학생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학생부 석차 등급 과목 등급별 점수표와 같이 각 과목별 등급에 따른 점수를 단위수에 따라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반영 과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문자연 계열은 모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관련 과목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내 진로 선택 과목 중 성취도가 높은 사기 3과목을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단위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이 3과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 점수에 0.05를 곱하여 가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수생 이상 졸업자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생 이상 졸업자의 경우 교육부에서 학생부의 대입 성적 자료 제공 시 진로 선택에 대한 과목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관련 모든 과목을 반영하며 학생부 석차 등급 과목별 등급별 점수표와 같이 각 과목별 등급에 따른 점수를 단위수에 따라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재수생 이상 졸업자의 경우 현재 고3 학생이 받는 진로 선택에 대한 가점은 등급으로 산출된 학생부 교과 점수에 0.05를 곱하여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산출은 경북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수시 모집 성적 산출에서 직접 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진학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교과 일반 학생 전형 입학자 성적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수능에서 수학 영역 인문자연 계열 통합 등급 산출로 인문계열 학과 수능 최저 통과가 합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모의 실험 결과에서 보셨듯이 수능 최저 통과의 어려움으로 미충원이 예상되는 단과대학 및 학과의 경우 교과 등급과 관계없이 합격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대구 소재 자연계열 학과의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합격선의 경우 최근 3년간 결과 대비 조금 하향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상주 소재 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통과한다면 추가 합격 고려 시 대부분 합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은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하며 2022학년도는 수시 모집에서 전화 충원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추가 합격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다면 그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과감하게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70%와 서류평가 30% 방식으로 선발하였지만 수시 모집 전형 방법 4가지만 허용하는 방침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선발 방식은 변경되었지만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대구 경북 지역 고교 출신자 중 경북대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3회까지 허용되는 중복 지원을 활용하여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하나의 보너스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은 338명으로 2021학년도 대비 80명 증가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경쟁률은 9.0대 1이었고 2021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율은 41.3%, 실질 경쟁률은 3.7대 1로 낮은 실질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며 선발 방식은 앞서 드린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의예과와 관련된 사항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전형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신설 모집 단위가 많아짐에 따라 2021학년도에서 모집한 학과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변화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 학과들과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입니다. 앞서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그래프와 거의 동일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녹색 표식으로 2021학년도 지원자 중 2022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인원에 대한 모의 실험의 결과를 이 녹색 표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녹색 표식과 2021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을 나타내는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의 높이를 비교해 보신다면 2021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인원과 2022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예상 인원의 비율 정도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기억해야 될 사항은 보통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은 상향되고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이 감소하게 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은 하향한다는 것은 꼭 기억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영학부의 예를 보겠습니다. 녹색 표식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보다 조금 낮아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본다면 대략 30%가 낮아졌습니다. 즉 지원자의 풀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이 2021학년도보다 2022학년도에 30%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 통과율이 감소한다고 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은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예과의 경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표식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의 높이보다 약 30% 정도 높습니다. 자, 같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원자 풀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2021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인원보다 2022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과 등급은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예과의 경우 녹색 표식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보다 대략 10% 정도 낮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원자 풀이 동일할 때 수능 최저 통과 인원수는 조금 더 10%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의예과의 경우 2021학년도보다 2022학년도의 수능 최저 기준은 조금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간호대학, IT대학의 모의실험 결과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모두 다 자연계열학과로 수능 최저 기준 통과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진학 팁입니다. 대구 경북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들은 한 번 더 주어지는 기회로 복수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년과 전형 방법의 변화로 입학자 성적의 변화 예측은 좀 어려움은 있지만 2021학년도 대비 모집 인원이 80명 증가했기 때문에 입학 성적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확대로 2021학년도에 처음으로 모집하는 학과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고할 사항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의 예년 입학 결과를 참고하시면 지원 전략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성적의 변화 및 지원 전략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통과 가능하다면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며 의예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인적성 면접이 20% 포함되게 됩니다. 의예과 지원자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보통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의예과의 경우 인적성 면접 20%가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은 진로의 목표를 가지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하시는 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 내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생부는 서류평가 전 인적사항과 학교명 등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제공되는 학생부에서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되는 것 이외에 우리 대학은 자체적으로 지원자의 후광효과나 사교육 유발 요인 의심 내용에 대해 별도 블라인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추가적으로 72,157건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출 서류, 즉 학생부에서 학생 및 고교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평가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평가자는 학생 및 고교에 대한 선입견과 후광효과 없이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 입학 전형 운영 관련 위원회와 역할을 체계화하고 6개의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전형 운영 과정 전반에 걸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학사 및 교사로 구성된 학생부 종합전형 감시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및 면제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 시스템에서 블라인드 평가 시행 여부 및 고교 프로파일 활용 여부, 면접평가에서 서류에 대한 블라인드 여부 등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35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전형 등 단계별 전형과 일반학생 전형 등 일괄합산 전형 방식으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세부 전형이 13가지나 되지만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지표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55명 선발에서 2022학년도 194명 선발로 모집 인원이 많이 확대되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예과, 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모바일공학 전공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 등 단계별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가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예과, 치예과, 약학과의 경우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한다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과학인재 전형은 삼성전자의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인 모바일 공학 전공을 뽑는 학과로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서류평가 성적 50%와 면접평가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슬라이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괄합산 전형입니다. 대표적인 전형은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전형으로 555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전형 경쟁률은 9.8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식은 서류평가 100%로 변경되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학생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보다 1등급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형인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예과, 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명을 모집하는 의예과의 농어촌 전형은 서류평가 80%와 인적성 면접 20%를 합산하는 전형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1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지원자 중 수능 성적 제공을 동의한 학생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수능의 변화는 앞서 학생부 교과 일반학생 전형의 수능 수학 선택 과목별 등급에 따른 변화 정도만 적용하였습니다. 모의실험 결과 대구의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수능 최저 통과율은 2022학년도에 30% 내외 정도로 예측이 되며 자연계열의 경우 40% 정도 내외로 예측이 됩니다. 즉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가정한다면 모집 단위별 차이는 있겠지만 대구의 인문계열 학과들의 실질 경쟁률은 3대 1 정도, 대구의 자연계열 학과들의 실질 경쟁률은 4대 1 정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주지역 학과들은 20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일반학생 전형을 선발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부터 각 학과별 세부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대학의 사학과의 예로 그래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2021학년도 실제 지원한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빗금친 막대 그래프는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를 적용한 수능 최저 통과 예상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2021학년도 실제 모집한 인원수이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모집 인원수 대비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입니다.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제시한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상 추가 합격자가 다수 발생하고 최초 합격인은 이외에 충원 합격까지 고려한다면 합격 가능권에 들어오는 범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사학과를 보시면 지원자 대비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비율은 대략 3분의 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수는 모집 인원 대비 3배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배수라고 하면 2배수, 3배수가 여기인데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은 3배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2021학년도와 지원자 풀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사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 기준만 통과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 한문학과를 보시겠습니다. 한문학과의 경우 2021학년도 모집 인원과 2022학년도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같습니다. 즉 수능 최저만 통과한다면 학생부 기록과 관계없이 합격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른 학과의 그래프도 전체적으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모집 인원 대비 어느 정도의 인원이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것인지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학생 전형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의 예측 결과는 모의 실험한 내용으로 2022학년도 실제 수능 결과와 지원자 및 입시 환경 변화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의 모의 실험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자의 선호도가 높은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학부 이 4개 학과 정도를 제외하고는 2022학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통과 예측 인원이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보시면 경제통상학부의 모집 인원 여기에서 3배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능 최저 통과 인원은 대략 한 2배수 정도만, 모집 인원 2배수 정도만 수능 최저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인기학과를 제외하고는 학생부의 기록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범대학 행정학부 인문사회자율전공입니다.
앞에 단과대학과 달리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예측 인원이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넘을 것으로 대부분 학과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의 충실성과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의 구체성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과 사범대학 자연계열입니다. 학과별로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예측 인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학과로는 생명과학부의 생명공학 전공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이 10대 1에 육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매우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10대 1에 육박하는 이런 정도의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과대학입니다. 학과별로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예측 인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토목공학과, 선물시스템공학과 등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프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생활과학대학입니다. 학과별로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예측 인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응용생명과학부의 경우 또 식품공학부의 경우 정도를 제외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나머지 학과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응용생명과학부는 수능 최저를 통과하더라도 경쟁률이 이만큼 높은 거 보실 수가 있고, 식품과학부는 3대 1 정도는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간호학과, IT대학, 자연과학 자율전공입니다. 의예과, 치의예과 모두 모집 인원 대비 2022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 통과 예측 인원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모두 다 10배수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과 활동의 정도가 합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부, 컴퓨터학부,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전공의 경우도 2022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예측 인원이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모두 다 넘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활동과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교과 성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학생의 인문계열 입학자의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과와 관계없이 교과 성적 순서대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아까 앞에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가로축은 입학자 개개인의 성적을 개개인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학생부 교과 등급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교과 성적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2019학년도와 비교해서 2020학년도는 성적이 하락하였고 2021학년도의 경우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앞서 보신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입학자의 성적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하지만 2021학년도의 경우는 2020학년도보다 성적이 상승한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상승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1학년도 평가부터 도입된 서류평가의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 이전에는 고교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고교의 여건상 과목 개설이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었으나 학생의 고교에서의 활동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교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평가자는 학생부 교과 성적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전형화 현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의 입학자 성적이 조금 더 상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대학교는 이러한 현상을 좀 개선하고자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식을 일부 변경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자 1명당 서류평가위원 4명이 참여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위원과 별도로 독립적인 조정평가를 2차례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서류평가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1명에 대해서 서류평가를 할 때 서류평가 A조 2명과 서류평가자 B조 2명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서류평가 A조는 전임사정관 2명으로 구성하여 주요 교과 성적과 전공 관련 교과 성적 및 이수단위 등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실질적인 비중은 25% 내외입니다. 즉, 교과 성적과 관련된 부분은 평가 A조에서 다 평가하며 비중은 25% 정도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 포인트이며 교과 전형과 달리 교과 등급에 따른 정량적으로 딱딱 끊는 그런 평가라기보다는 이수 단위 및 심화 과목 이수 여부 등에 따라서 정성적인 평가를 가미하는 그런 형식의 학생부 교과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B조는 전임과 위촉 혹은 위촉과 위촉 2인으로 구성하며 교과 성적을 제외한 학생부 기록에 대한 정성평가만 실시하게 됩니다. 서류평가 B조에는 교과 성적을 제외하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학생이 고교 생활에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학업에 대한 태도와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학생부 기록 자체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학생은 학교 생활 내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생활해야 하며 고교에서는 그러한 학생의 노력과 과정을 결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지표 및 배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35%, 전공적 가성 35%, 발전 가능성 20%, 인성 10%로 평가 지표 및 배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에서는 대략적인 평가 지표에 대해서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경북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15%와 교과 학습 노력 및 태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A그룹이 평가하는 학업 성취도는 지원 계열별 주요 반영 교과의 3개능 학업 성취도와 추이는 모집 단위의 적합한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교과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수 교과목, 이수자 수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그룹 B에서 평가하는 교과 학습 노력 및 태도는 학업 역량 향상을 위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세부 사항으로는 수업 시간 등에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실행 과정, 학업 의지 및 탐구 노력 등을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수업 및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얻은 지식 등을 더욱 확장하려는 노력과 과정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많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시고 학생별 기록이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A그룹이 평가하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 10%와 평가 그룹 B가 평가하는 전공 관련 활동 및 노력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도는 모집 요강 및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모두
전공 관련 교과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 이수 및 성적, 심화 노력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이때 학업 성취도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교과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수 교과목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특히 학생 전공 관련 교과에 대한 이수 과목, 이수 단위와 심화 노력 정도가 더 중요한 요소를 평가받기 때문에 고교에서 과목 선택과 이수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공 관련 활동 및 노력은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내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였는가를 평가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교내 다양한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 수업 등에서 얻은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려는 노력과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그룹 B가 평가하는 발전 가능성은 20% 비율이며 대학 입학 후 성장 가능한 잠재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폭넓은 경험과 탐구 노력, 도전 정신, 적극성 등을 평가합니다. 교내에서 진행된 행사 및 활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자기주도적인 노력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고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일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한 내용들이 풍부하다면 발전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그룹 B에서 평가하는 인성은 10%의 비율이며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실천을 지속하며 공동체에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 영향과 인성에 대한 부분은 서류 평가만으로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차이를 두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교내 생활 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인성에 대한 서류 평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면접관 2명과 지원자 1명의 2대1 개별 면접으로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면접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지원자에 맞춰 각기 다른 질문을 하는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1학년도 면접 문항에 대한 예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경북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평가뿐만 아니라 면접도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면접관은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지원자는 면접 시 본인 수험번호, 성명, 출신 고교 등 인적사항 및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수도 없으며 출신 학교를 알 수 있는 교복이나 생활복 착용도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의예과 면접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농어촌 전형에서 진행되며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의사소통 능력,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며 제시문이 영어가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실당 15분 내외로 2개 면접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2명 이상의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하며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과 학생부 확인 면접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답변 준비할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을 포함한 학교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하더라도 학교 활동에 참여가 수동적이며 학생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면 우수한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다르게 교과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2022학년도부터 경북대학교는 교과 성적 이외의 부분만 별도로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은 학교 생활 내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고교에서는 그러한 학생의 노력과 과정 결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충실한 기록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진학 팁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농어촌 학생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인원이 139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입학의 기회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해당 전형의 지원 자격이 되는 수험생은 예년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에서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합격 기준은 아닙니다. 교과 성적보다 학교 생활 중심의 활동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관심과 흥미를 해결하기 위한 심화 활동, 진로를 위해 탐구하는 모습,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모습 등 교과 성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활동이 더 많이 평가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수치화된 학생부 교과 등급보다 교과 세특 및 창체 기록 등에 대한 정성평가 실질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 학업 성취도 15%,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 10%로 전체 25% 정도만 교과 성적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외 75%의 내용은 학생부 기록으로 바탕으로 한 정성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과 성적 이외의 부분 평가할 때에는 교과 등급을 배제 후 학생부 교과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기록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도 또한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학생부 기록에서는 막연한 칭찬의 추상적인 표현보다 개인의 활동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내용 기록이 중요하며 학교 위주의 기록 활동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경북대학교를 빛낼 첨성인이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총 472명을 선발합니다. 2021학년도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19.7대 1이었고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실질 경쟁률은 6.0대 1이었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30% 비율로 선발합니다. 하지만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논술 성적의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 입학자의 교과 등급은 4등급 이하의 학생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논술 문제 유형은 약수령 풀이형이며 응시 계열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 자연계열 1은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를 제외한 일반 자연계열 응시자가 지원하는 유형이고 자연계열 2는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지원자가 응시하는 유형입니다. 인문계열 논술은 국어, 사회, 도덕 등 교과 통합 유형으로 6문제 내외 정도로 출제되고 자연계열 1의 출제 범위는 수학 1, 2이며 자연계열 2 논술은 수학 1, 2 미적분 범위에서 3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논술에 대한 세부적인 경향은 경북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논술 가이드북과 2021년 7월에 시행될 논술 모의고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술에서 교과 성적의 반영은 1등급과 5등급까지는 각 등급별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술 성적 350점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자연계열 학과지만 수능 및 논술에서 문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가능한 자연계열 일부학과 B로 분류되는 4개 학과가 있습니다. 간호학과, 산림과학 조경학부, 아동학부, 컴퓨터학부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이 4개 학과는 자연계열 학과지만 논술은 인문계열 논술을 응시하셔도 됩니다. 자연계열 학생이지만 수리 논술이 자신 없는 학생이라면 상대적으로 준비가 수월한 인문계열 논술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4개 학과의 논술 응시 계열 및 입학자 현황을 표로 보시면 인문계열 학생들이 절반에 가깝게 입학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 팁입니다. 논술 전형은 모집 인원이 2021학년도 772명에서 2022학년도에
472명으로 300명 감소하기 때문에 경쟁률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율은 대략 30% 내외로 실질 경쟁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계열 논술의 출제 범위는 자연계열 1에서 수학 1과 수학 2 범위로 출제 범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수험생의 부담은 완화되었고 준비가 많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계열 2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범위로 출제하기로 하였고 확률과 통계, 기하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에서 논술의 실질적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더라도 수능 최저를 통과하고 논술을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한 4개 학과를 꼭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한 팁이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수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논술을 준비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라도 어렵게 생각해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 모의고사 등을 한번 접해서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를 제외한 일반 학과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형별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등이 속해 있는 일반적인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과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 이 2가지로 되어 있고 탐구는 이 학과들에서는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소재 대학인 경상대학부터 보겠습니다. 경상대학은 상위 3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로 되어 있고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행정학부는 3개 영역 등급합이 7 이내,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간호대학, IT대학, 자율전공부,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상위 3개 등급합이 8 이내,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상위 3개 영역 합이 9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하고 계약한 학과인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은 2개 영역인 수학하고 과탐, 등급합이 3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주 소재에 있는 생태환경대학과 과학기술대학입니다. 생태환경대학은 상위 2개 영역 등급합이 7 이내로 되어 있고 과학기술대학은 2개 영역 합이 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 쪽에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2개 단과대학이 있는데요. 이 2개 단과대학을 표시한 이유는 이 2 단과대학은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된 단과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으로 된 사범대학하고 행정학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단과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과대학들 및 학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왼쪽에 등급을 6에서 7로 하향을 하고 7은 8로, 8은 9로, 9는 10으로 이렇게 한 등급씩 하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응시만 하시면 등급에 관계없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의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과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지역인재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의예과, 치의예과는 상위 3개 영역 등급합이 3 이내고 수의예과, 약학과는 상위 3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입니다.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의예과는 탐구 2과목에 대한 평균에서 소수점을 절사하여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과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은 이 등급을 하나 완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영역 등급합이 3은 4로, 5는 6으로 이렇게 변경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응시 영역입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표로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연계열 일부 학과 A에 같은 경우는 수학은 모든 영역이 다 포함이 되지만 탐구는 과탐만 허용된다는 거 이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계열 1과가 B는 수학은 모두 다 허용하고 탐구도 모두 다 허용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연계열 학과들은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 탐구는 과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학과들은 수학이나 탐구 모든 영역을 다 쳐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국어과목 같은 경우는 모든 선택 과목을 다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일정입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0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 진행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는 수능을 치르고 그 주 토요일 11월 20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논술 전형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11월 27일에 진행하며 인문계열은 오전, 자연계열은 오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올해는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수시 모집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크게 4가지 전형으로 볼 수 있으며 3회까지 복수 지원이 허용됩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은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전형으로 2022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통과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교과 성적은 2021학년도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 소재 인문계열학과와 상주 소재학과는 수능 최저 통과가 관건이 될 것이고,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성적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 올해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보다 수능 최저 통과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며 대구 경북 지역 고교 재학 및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보험과 같은 보너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은 지원을 반드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전형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학생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수능 최저 통과 예상치는 인문계열은 대략 30%, 자연계열은 40% 정도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기록 못지않게 수능 최저 기준 통과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학생부 서류평가 블라인드와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 개선으로 학생부의 기록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관심과 흥미 해결을 위한 심화활동, 진로를 위해 탐구하는 모습,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모습 등 교과 성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이러한 활동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논술 70%로 되어 있지만 논술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전형으로 교과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수능 최저만 통과 가능하다면 한번 지원해 볼 만한 전형입니다. 특히 인문계열은 약수량으로 수도권 논술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조금만 유형을 익힌다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수령 논술로 고교에서 서술형 시험에 자신 있는 학생은 준비해보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1의 경우 출제 범위가 수학 1과 수학 2로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북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및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입학에 대한 문의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마시고 경북대학교 입학과로 문의해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는 여러 분야에서 국립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입니다. 차세대 인재 발굴을 위하여 세계 인류 대학인 예일대, UC 버클리, 위스콘신 대학 등의 경비를 전액 지원하여 매년 많은 인원을 서머스쿨에 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취업에서도 대기업 공공기관 최근 3년간 3,896명이나 입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로 양적인 취업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취업 성과도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중심 학사 제도로
전과 활성화, 융합학과 신설 등 대학 입학 후에도 자신의 진로에 맞춰 학과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우수한 우리 경북대학교로 오셔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많은 혜택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를 누비는 인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경북대학교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